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데? 난 진심으로 반가운데. 아, 별로 JYP님도 진심 같지 않은데요? 난 진심으로 네, 반가운데. 혼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혼배님 반갑고 JYP는 별로 안 반갑고. 나도 그 말이었어요. YG는 뭐 아까 오늘도 뭐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혼비님 오랜만에 봐서 네. 반갑다고 인사한 거예요. 반가. 네, 우리 둘은 별로 반가운 사이 아니에요. 요새 저 YG와 JYP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방송도 있고 이거 네. 말고도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네. 그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도 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또 세트로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러던데 강양구랑 절친이지 그러더라고. 아니, 절친이네요. 방송 시작 전에도 네. 그 코로나 전문가인 정아무개 교수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박재영 선생님과 또 그분은 저한테는 항상 양구 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또 JYP한테는 박재영 선생님이라 그런다. 박재영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하실 거냐고. 다음 주에 나는 모르는데 뭐가 있는데. 아니, 물어보라고 저한테. 방금 왔어요, 방금. 아, 그럼 두 분 한 달에 보통 얼마나 만나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책걸상 녹음 때문에 10번 이상 만나죠. 10번 이상 만나요? 네. 한 달에? 10번이나 만나요? 10번 이상 만나죠. 만나는 날수로 따지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2번 만나고. 오늘 하루에 2번 만나는 거고 지금. 거의 이제 두 분은 같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일을 안 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네. 뭐 어느 한쪽이 네. 뭐 이렇게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둘 다 같은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거나 뭐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싸울 거예요. 각자 월급이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콜라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유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서로. 요 방송 나갈 때까지는 아직 안 나갔겠군요. 저희 둘이 같이 인터뷰도 하나 지금 정말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신문? 두 사람이 같이 출연. 근데 약간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책걸상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왜요? 같이 그 인터뷰하는 매체에 거? 대한 거부감 때문에 무슨 매체길래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저희 두 사람이 한 앵글에 잡혀서 사진이 어디 실렸다. 심지어 아이템이 책걸상이에요. 그래요? 네. 책걸상 관련으로 합니다. 네. 네, 책걸상을 여기까지. 네. 아니 뭐 인터뷰 나오면 다 아실 텐데 무슨 여기 나온 다음에 또 이제 나온 다음에 인터뷰. 사실 우리가 아직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어요. 예정만 돼 있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무산될 수도 있고. 뭐 인터뷰를 막상 그 해봤더니 회사의 편집국장이나 뭐 사장님이 이런 놈들을 왜 인터뷰하냐고 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막상 기자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어떤 매체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진짜. 아니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저랑 박태화랑 전국 축제 자랑을 같이 냈어도 둘이 같이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거든요. 댓글 읽겠습니다. 네, JSHA 땡땡땡땡님, 허은실 시인님 나오셨을 때 네네. 들으시고 댓글 다셨는데요. 왜 시를 읽는가? 저는 도시에 살다가 각박할 때 자연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시를 읽습니다. 바쁜 일상이 나를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고 시는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허은실 시집 읽어보려고요. 네, 이 허은실 시인 편 댓글들이 다 너무 고상해요. 다 약간 그 시심을 가지고 뭐 문청대로 돌아가신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어 마음의 힘님도 대학 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비가 우편으로 오고 문지 시집을 사 모으며 정말 시인이 표지처럼 생겼나 궁금했고 송기훈의 아름다운 얼굴을 읽으며 자기 혐오와 자기애를 꽉꽉 채우고 다녔던 20살 무렵의 나. 좋은 노래처럼 좋은 시도 나를 추억으로 데리고 가네요. 요즘 전 슈퍼밴드2로 힐링 중입니다. 지혜날과 너바나를 떠올리며 크랙샷과 황리님 연주를 보고 있습니다.
지혜나라 아마 건진 로즈겠죠? 네. 예. 책걸상 애청자분 무더위 조심하시고 금요일 오후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네. 미녀맘님, 저도 산문형 인간이라 평소 시는 참 어렵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회에 허은실님의 시 소개도 좋고 낭송은 더 좋았습니다. 예전 초등학교 시절 시 한 편 외우기 숙제 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외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네. 아, 초등학교 때 외웠던 시 중에 지금도 암송할 수 있는 건 전 없는데요. 저도. 차라리 국민교육헌장은 꽤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혼비님은 국민교육헌장 외우던 세대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는, 네. 아, 되게 일찍 끝났구나 그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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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의 뭐 어를 고만해야지. 근데 저도 외웠던 세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딱 제때 없어졌어요. 아. 이제 국민학교긴 하지만 제때 네. 딱 없어져가지고 근데 항상 교과서 앞에 있기 때문에 그쵸. 보게 되죠. 예, 보게 되죠. 아우, JYP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걸로 무슨 나가서 이렇게 발표 웅변하듯이 이걸 얼마나 근사하게 비장하게 잘 읽는가 대회도 하고 아, 상도 똑같은 주고 그러고 스크립인데? 똑같은 스크립트로 네. 그리고 심지어 시험도 봤어요. 아. 그냥 백지 하나씩 주고 이걸 다 외워 써야 되는 거야. 잘했죠. 난 한 글자도 안 틀리거든. 띄어쓰기까지 띄어쓰기 완벽하게. 심지어 웅변대회 때도 1등? 웅변대회 1등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적어도 외워서 쓰는 네. 거는 뭐 완벽하게 썼죠. 아니 웅변대회 1등 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신앙송을 잘하나로 연결하려고 했더니 연결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허은실 시인님 편에서 JYP가 신앙송을 했었는데 네. 그 신앙송 때문에 심쿵하신 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LEAF 땡땡땡땡님 JYP님 신앙송 심쿵입니다. 여름밤 혼자 산책하며 듣다가 너무 좋아 벤치에 앉아 그 부분만 다시 들었어요. 이동진님은 이렇게 못 읽어주실 거예요. 이동진님 의문의 일패. 네. 아이고. 네. 이동진님 이 시를 정말 저보다 못 읽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네, 큰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안 읽으신 거죠? 신앙송을 하신 적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관심을 안 둬가지고. 네, 피차 일반입니다. 네. 꼬냥미우님, JYP님 신앙송 너무 좋았어요. JYP님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여행 준비의 기술 오디오북 녹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준기 처음 나왔을 때 출판사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들은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디오북 또 같이 내고 뭐 그런 거 하던데 점점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출판사 관계자께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죠. 넌 유명하지 않잖아.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뭐. 저 나중에 유명해지면 어쩌려고. 많이 정말 많이 팔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마.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냥 읽기만 하면 뭐 유통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드린 말씀이었는데 아마 그분은 그 이제 낭송할 때도 뭐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보통 성우나 뭐 할 때 당연히. 제작비 제작비를 투자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녹음해서 네, 그냥 JYP 그냥 맘먹으면 여기 소연 PD가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근데 안 돼 그것도 출판권이 그 회사로 설정되어 있잖아. 내가 개별적으로 팔 수는 없고. 2차도? 2차도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제작해서 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받지 특별히 안 받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런 농담을 정말 진담처럼 진지하게 주고받고 있군요. 네. 그 채땡땡땡땡님께서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라고 댓글을 주셨고요. 그리고 MAGANG님께서도 JYP님 신앙송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시를 읽어본 지 오래되었는데 읽고 싶은 마음이 뿜뿜 솟아나네요. 다들 너무나 좋았다라는 감사합니다. 네, 감상을 남기셨습니다. 약간 주기적으로 신앙송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한 제가요? 번씩 하세요. 네. 네. 저기 진달래꽃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하세요. JYP 애송시 네. 모음 이런 뭐 걸로. 이런 걸로. 아이고 그 저기 어디 펀딩 할까요?
어떤 거? 애송시 백선 읽어주는 파일 이렇게 해서 팔겠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1,000만 원 모이면 녹음하겠다. 지금 오디오북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아 그거 하자. 뭐? 뭐냐면 그 혹시 다시 책걸상 펀딩하게 되면 펀딩 상품으로 JYP 애송시 고막 남친 JYP의 애송시 30선 녹음해가지고 USB로 담아서 주는 것. 괜찮네요. 괜찮다. 저도 좋아요 이거. 어이가 없군요. 네.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지하게 한번 해봐요. 네. 그 애송시보다 차라리 뭔가 읽는다면 차라리 저 강양구나 박재영의 책을 읽으라면 읽겠습니다만 시는 아니 애송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들 많은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읽는다면 제가 최근에 읽은 시집에서 반드시 한두 개 꺼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게 된다. 이거 나가면 댓글에 또 다 너무 좋아요. JYP가 최근에 읽은 시집은 황동규의 오늘 하루만이라도라는 시집을 읽었습니다. 자, 고막 남친 JYP의 애송시 30선 USB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면 살래 이러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근데 고막 남친이라면 진짜 너무 힘들다. 고막 남친이라니. 그것도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렇겠죠. 인터넷에서 아니 어딘가 댓글에 있었어요. 고막 남친? 네. 이 책걸상 댓글에. 그 쓰신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참. 벌써 지치네요. 그러게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오늘 다룰 책이 오랜만에 JYP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혼비님이나 YG나 깜짝 놀랐잖아요. 읽고서. 자, JYP가 이제 흔히 서점에 가서 이제 책 구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솔직히 저번에 한번 봤는데 별로다 싶은 작가가 새 책을 냈다 그러면 사실 손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이름의 작가가 책을 냈다. 근데 데뷔작이다 심지어 이게. 근데 반응이 해외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되고 거기에 더해서 출판사도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다. 이런 조건들이 딱 갖추어지면 그럼 이제 유심히 한번 봅니다. 일단 설정을 봅니다. 어떤 설정인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다 맞은 그런 케이스. 설정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꼭 봐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후닥닥 다 읽었는데 재밌어요. 잘 읽힙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방송하자. 그랬더니 이제 두 분 다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저 인간이 재밌다고 하자고 하니 나름은 날마다 이 책 하자고 주장하는 놈도 아니니 근데 하나까지 옛다 읽어준다 이러고 이제 두 분이 읽었단 말이죠. 근데 혼비님은 그런 대로 재밌었다 그냥 보통의 반응인데 YG는 재미없다. 아니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재미없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전에 인상 쓰면서 별로였다 그랬던가 그랬잖아. 저는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재미없다보다 더 심한 말 아닙니까? 아니 이게 박평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박평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런 광고를 안 하셨을 때 알아봐야 되는데 카톡창에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박평은 한국문학팀이고 이 책은 외국문학팀이니까 안 받겠지. 제가 박평 출판사의 은밀한 비밀을 하나 이야기할까요? 뭔데요? 그 박평 출판사에 약간 독고다이 시니어 편집자가 한 분 계세요. 그 국내 출판, 국외 출판을 가리지 않고 마치 1인 출판사처럼 기획하고 책을 내시는 시니어 편집자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진짜 독고다이. 제가 제 감으로는 그분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분 픽이다? 네, 그분 픽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이 책을 돌려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돌려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독고다이 아니고 제정신인 편집자는 이 책을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분이 굉장한 비난인데. 그분이 민음사 내에서 그 다양한 성취가 있으세요.
굉장히 그 국내 출판, 국외 출판할 것 없이 그 다 아우르시는 거예요? 네, 한국 세계? 그러니까 워낙에 품이 넓으시니까 시니어니까. 네, 빵빵 터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그분의 나름의 감각으로 뭔가 한국에서 출판을 했을 때 잘 되거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 등등과 맞물려 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딱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YG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되게 이렇게 독고다이고 약간 그런 타입이시면 이 책 제목에서 벌써 되게 꽂히셨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도 솔로신 것 같은데. 전화해볼까? 이거 당신의 픽 맞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박평이 있었으면은 네. 박평한테 팩트 체크 할 텐데. 아니, 박평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 못 하죠. 하시죠. 맞아요. 못 하죠. 예. 자, 그 문제의 책은 뭐냐면 리처드 로퍼라는 사람의 고독사를 피하는 법이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네. 믿음사에서 나왔고요. 2021년 5월 달에 나왔으니까 뭐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영국 제목이랑 미국 제목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 영국에서는 Something to Live For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게 원제죠. 작가가 쓴. 네, 미국에서는 How Not to Die Alone으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제목을 번역을 한 거죠. 리처드 로퍼는 영국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논픽션 작가로 아니 논픽션 편집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로는 뭐 어떤 책도 안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리처드 로퍼라고 하는 논픽션 편집자가 제가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출판계에서는 이름 있는 논픽션 편집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냈을 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막 언론에서 되게 크게 다뤄주고 정말 계속 돌려가고 있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니 영국 미국에서 언론이 얼마나 크게 다뤄졌는지까지 다 찾아보고 온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꽤 이름 있는 매체에 그 서평 담당 기자들이 한 줄씩은 써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홍보 포인트로 그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리처드 로퍼를 보고서 그래 리처드 로퍼라는 편집자가 소설을 냈으니 리처드 로퍼라는 아저씨가 원래 이제 자기가 편집한 책들 가지고 미디어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을 거니까 야, 이번에는 내 책이다 한 번만 도와줘라 뭐 이렇게 됐을 거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하. 리처드가 리처드 로퍼한테 혹시 소송을 당하려나? 국제 소송? 저 약간 가세연 같아요 우리 지금. 어디 압수수색 들어오나요? 압수수색 들어. 국제 소송으로 비화 뭐 이런. 아니 지금 민음사 비화와. 자, 어느 순간에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참회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려나? 그 잘 참회 모르겠네요. 기자회견 눈물 흘릴 때는 슈퍼챗을 열어야겠죠. 자, 고독사를 피하는 법. 뭐 내용도 아직 전혀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왜냐하면 JYP이 성공한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섬에 있는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같은 소설들이 그 제 마음을 흔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고독사를 피하는 법. 이 제목 너무 좋잖아요. 제목 좋아요. 제목 너무 좋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가 또 저한테 노년이 두렵나 보지 뭐 이런 이야기도 던지고. 근데 그래요. 이 책이 지하철에서 정말 펴서 읽기 되게 민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제목 보고 딱 이 책 읽고 있는 사람들 딱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책이잖아요.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제목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공공장소에서 읽기 부적절하다? 아니 근데 딱 제목만 보면 약간 손이 가는 책이긴 한데. 저는 제목 JYP이었고 또 제목 때문에 또 잔뜩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에세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책을 안 보는 게 아닐까요? 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 채널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소설인 줄 알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이게 생각보다는 판매량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지금 혼비님도 지금 돌려가게 한 거잖아요. 소설 읽는 사람들은 채널로 다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이 호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네, 모르는 작가의 데뷔작인데 해외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설정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설정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설정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별것 아닌 거짓말이 막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의 설정. 이게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과 관련된 설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연극적인 것도 있고. 근데 요 설정이 딱 그겁니다. 영국에 이제 약간 공무원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요. 공무원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 이제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무원이 이 새로운 이제 근무지로 이렇게 딱 옮겨갔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도 그런 거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가족 관계 같은 뭐 이야기를 이렇게 슬쩍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싱글이거든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아내도 있고 아이도 둘 있는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그냥 평범한 흔한 뭐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족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왜? 면접 분위기가 완전 꽝이어서 절대 자기는 여기에서 여긴 취직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뭐 그래 뭐 대충 얘기하고 가지 뭐 이러고는 이제 떠났는데 덜컥 취직이 됐네. 그래가지고는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어디 가서 다음 이제 말을 할 기회가 있겠지 뭐 이러고 이제 무심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팀의 팀장 같은 직장 상사가 난데없이 우리 팀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서 식사 모임을 한 번씩 하자.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5년이란 시간이 있죠. 입사를 하고 나서 그 단합을 위해서 그게 5년이나 됩니까? 5년 아니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재밌게 읽은 거 맞습니까? 저는 5월달에 읽었거든요. 나오자마자 읽었기 때문에. 그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5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온 그쵸. 거네. 네, 왜냐하면 입사한 다음에 딱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그 아내라고 속인 사람의 이름이 다이앤인가요? 맞아요. 다이앤. 네. 나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재미없었다며. 아니, 다이앤은 뭐 잘 있나? 그리고 집이 어디랬지? 거기서 여기까지 뭐 출퇴근하기는 불편하지 않나? 왜 애들이 몇 살이랬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직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면접 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거짓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근데 계속해서 그 거짓말이 아까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자진해서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이 하고 있으면은 우리 첫째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엑셀 파일로 캐릭터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맞아요. 설정들을 미세한 걸 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내가 올해 우리의 큰애가 1학년이라고 말했으면 내년에는 2학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다가 그리고 책에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 2학년이나 3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와 부모가 했을 법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아마 또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그 또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고.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가정통신문을 뭘 보내나 뭐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대화에 낄 수 있고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나니까 그게 5년이나 됐군요. 난 하여튼 몇 달인 줄 알았네. 하여튼 5년 동안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집집이 돌아가면서 파티를 하자는 제안을 딱 하는 순간 헐 이를 어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설정인데 딱 좋아하는 설정이걸라. 그리고 고독사를 피하는 법은 그럼 뜬금없이 웬 말이냐? 그 사람이 일하는 기관이 연고 없이 그 발견된 그 무연고 시신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뭐라 그럴까 각종 뒤처리 뭐 장례든 뭐 유산 정리든 뭐 남은 어떤 살림살이 정리든 이런 것들을 쭉 대신 해주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독사한 사람들의 뒤처리를 하러 이제 현장도 가고 뭐 서류 작업도 하는 이게 이제 주인공의 직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설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죠. 직장 동료로 그 5년이 된 시점 즈음에 직장 동료로 새로운 파트너가 오는데 그 새로운 파트너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주인공의 마음을 흔드는 여성인 거죠. 그래서 이 여성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부남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유부남들도 가끔 뭐 표명하긴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네, 그런 거 조심하세요. 네, 어쨌든 여기 주인공은 굉장히 그런 쪽에 윤리적 강박이 있는 사람이어서. 네, 윤리적 강박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 동료 둘이가 뭔가 이제 사내 연애 비슷한 걸 하는데 그 사내 연애가 부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서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네. 오늘 자꾸 말이 꼬입니다. 오늘 YG가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서 굉장히 좀 그 커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주인공이라서 더욱더 너무 막 자기는 호감을 표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는 사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유부남이고 그리고 애 둘도 있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난감한 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럼 이 여성에게 점수를 딸 수가 있느냐?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말을 하는 순간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 인간 또라이다. 지난 5년 동안 완전 모든 사람한테 다 거짓말하고 다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퇴양난? 맞아요. 진퇴양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중요한 설정 하나가 빠졌는데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약간 공황 발작 같은 걸 종종 일으키는 남자 주인공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쉰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이제 공황 발작에 준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 그런데 그 새로운 여자 파트너가 사실은 이 사실을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둘 사이에 우정 비슷하게 이렇게 뭐 감정들이 쌓여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책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과정을 가속화하는 설정은 방금 JYP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무용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 파트너랑 굉장히 긴밀한 뭔가 심적인 연대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갔어요. 그 일이라는 게 어쨌든 시신의 채취와 이런 게 이제 남아 있고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연고가 있는지 모든 뭐 카드부터 시작해서 일기장까지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또 찾아내고 또 여기 와서 돈을 착취하려고 이제 중간에 친했던 척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이제 무찔러야 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거기까지만 일을 하고 끝을 낼 수도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처리했었던 그 고인의 장례식에 꼭 참석을 해요. 그게 의무가 아닌데 그냥 이분은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참석을 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맨 처음에 첫 장면이죠. 네. 그 장례식장, 그러니까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사실 우리 같으면은 장례식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쵸. 정부가 뭐 좀 개입을 하면은. 근데 영국에서는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성공의 신부님이 이제 그 장례 미사 같은 거를 이제 집전을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신부님이 그냥 혼자서
미사 시작, 미사 끝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라도 가서 장례식에 어떻게 신부님 말고 추도객이 한 명도 없는 네. 장례식이 있을 수 있냐? 나라도 가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참석하는 게 이제 시작 장면에 나옵니다. 네. 좋은 직업이고 좋은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기특한 행동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류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규칙대로 살아가고 슬픔을 지금 이제 이번 견디고. 회차 방송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제 와서 지금 재밌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YG가 별로라고 계속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뭐 반론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뉴트럴이었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아니 JYP는 도대체 이 책을 왜 보자고 한 거야 뭐 이렇게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아니 사실 전 조금 불안은 했어요. 왜냐면 JYP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는 완전 실패하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의 어느 날 기억나세요? 12월에 어느 날 그거는 인정. 그거는 망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방금 12월에 메꾸느라 12월에 어느 날을 우리 셋이 얼마나 깠던지 나 아직도 그거 기억나요. 그 댓글에서 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한국 책이면 한국 그랬을 수 책이면 있냐. 이럴 수 있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댓글을 읽으면서 한국 책이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듣는 분과 만드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저도 똑같이 한국 책이었어요. 12월에 어느 날하고 비교할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12월에 어느 날도 그렇고 고독사를 피하는 법도 그렇고 JYP가 따뜻하죠. 따뜻하다. 그쵸. 되게 사람이 따뜻해. 약간 이 고독사를 피하는 법은 제가 좀 별로라고 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오늘 방송만 들으면 아마 애청자분들 뭐 설정 재밌는데 되게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따뜻해요. 착해요. 그러니까 약간 러브 액츄얼리 이런 분위기야 약간.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아. 슬기로운 너무 훈훈해, 의사생활. 약간 이거 보니까 엘리너 폰트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같이 했잖아요. 엘리노 맞아요. 올리펀 아니 누구는 괜찮아. 아니, 그거. 네네네. 셋 중에 엘리펀트인가? 아무도 제목이 제목을 뭐지? 기억 못해. 네, 엘리노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맞아. 네. 올리펀트. 네, 엘리노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자, 12월의 어느 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엘리노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보다도 훨씬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고독사를 피하는 법이 엘리너 올림포트보다 좋았어요. 그럼 내 말이 네. 올리펀트보다도 이게 훨씬 좋은 책이라고. 네, 저는 그렇네요. 음. 그런데 YG는 왜 싫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약간 동화 같아서 싫었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아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죠.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와 재밌는 설정으로 좀 더 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설정 얘기할 때는 약간 신나가지고 막 설정들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가상의 아내 이름도 막 소가 생각나가지고 다이앤 아닌가요? 막 네. 이러고. 그 약간 아쉬운 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같은 게 조금 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사실 읽어보면 아니 그냥 거기서 거짓말 이렇게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이 이제 끼어드는 여지들이 자꾸 있어서인데, 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캐릭터도 약간 겹치긴 한다. 엘리노 올리펀트랑 맞아요. 고독사를 피하는 법의 네.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그 구원해주는 여자와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도 겹쳐요. 겹쳐. 네. 맞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따뜻한. 하긴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람이 따뜻하거든요. 그 JYP가 그 스르생도 되게 열심히 본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열심히 보는 줄 알아요? 뭐래요? 이게 스르생에서 리얼리티는 의사들이 벤츠 타고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완전 판타지라고 하면서도 네.
종합병원이랑 비교하면 스리생은 어때요? 아, 스리생이 훨씬 안 잘 봐서. 만든 드라마죠. 네. 시차가 20몇 년 나는데 당연히 훨씬 잘 만들어야죠. 네. 하지만 판타지라면서요. 네, 리얼리티가 없다. 리얼리티는 그 의사들이 벤츠 타고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없다면서요. 아니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라는 게 이제 환자나 뭐 병원 직원들이나 의사들이 병원이라는 곳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의사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환자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병원 식구들의 관계도 이랬으면 좋겠다. 현실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정말 있죠. 드물게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뭐 의사나 환자나 네, 직원들이나 다 좀 다르죠. 드라마랑은. 그 서점에 인터넷 서점에서 평을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별 5개예요. 아 이게요? 이 책. 고독사가? 네. 고독사? 근데 네. 그 대부분이 한 5명 이런 거 많지 않아. 아니에요? 7명인데 유쾌하고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소설,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책은 꼭 읽어야 되시죠. 이게 저는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 책걸상 청취자분들이 더 사서 리뷰도 달고 하면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저는 아까 진짜 혼자 속으로 빵 터졌던 게 JYP님이 왜 책을 고르시는 기준 중에 이제 해외에서도 잘 되고 막 이러셨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잘 됐나 그러고 열어봤는데 보통 잘 되면 뭐 출간되는 즉시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19개 언어로 판권이 팔렸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19개 언어로 판권이 팔렸으면 재밌다는 뜻입니다. 네. 아 근데 네. 아 이게 왜냐하면 원서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판이 좀 빨리 나온 편이고 네. 다른 언어판은 이제 네.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아 근데 저 책날개에 판권이 팔렸다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자, 이 소설에 대한 외국의 서평의 반응들이 이런 거예요. 뭐 뉴욕 타임스 진심으로 이 소설을 사랑한다.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가 조금 아프게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합쳐진다. 웃기고 감동적이고 생각을 자극한다. 이 작품을 사랑한다. 뭐 그런 평을 받을 만한 네, 리처드 책이죠. 로퍼는 네. 외로움이 문제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친절에 대한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삶을 긍정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뭐 등등등. 네. 네. 근데 좋은 약간 평들이. 이 책이 별로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책이에요. 왜냐면 내가 되게 비정한 사람 같아 보여. 사랑스러운 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 별로라고 아니, 말하면 쓰레기인 거야 인성이. 아니 여기 지금 나를 돌려가는 내가 러브 액츄얼리 보고 나서 영화가 별로라고 하면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치? 나 진짜 쓰레기네. 그러면 별로라고 했고 러브 액츄얼리랑 비슷하다고 했고. 아니 이 책을 별로라 그러면 비정하다. 야 혼민님 막 쓰레기에다가 비정한 사람을 만드는. 오늘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한 명을 묶어서 이렇게 방송을 끝내는군요. 아니 고독사를 피하는 법 같은 따뜻한 소설을 읽으면 뭐하냐고. 사람들이 다 이 지경인데. 이렇게 사람 한 명을 궁지에 몰아놓고. 자 이번 주에는 리처드 로퍼의 데뷔작 고독사를 피하는 법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사이에 재밌게 읽으시고 수요일 방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